섹션 5.1.2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섹션 5.1.2는 행렬의 곱, 행렬끼리의 곱에 대해서 나오려나 봐요. 저희는 앞서서 그 행렬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는 것도 배웠고요. 행렬끼리 더하는 것도 배웠는데 이제 행렬끼리의 곱에 대해서 나오나 봅니다. 만약에 나는 고등학교에서 행렬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를 했고 행렬의 곱은 내가 완벽하게 할 줄 안다 라고 생각하시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처음 시작은 새로운 정의로 시작이 되네요. 이제부터 n/1 행렬과 1/n 행렬을 저희들은 벡터라고 부르겠다 라고 나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벡터가 결국에 행렬의 일부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게 되었고요. 더 세부적인 정의로는 n/1 행렬, 즉 다음과 같은 행렬은 저희들이 열 벡터라고 부른다 라고 써 있고요. 다음과 같은 행렬 1/n 행렬, 다음과 같은 행렬은 우리가 로 벡터 또는 행 벡터라고 부른다 라고 써 있어요.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당연히 이렇게 생긴 벡터를 저희들은 열 벡터라고 불러왔고요. 다음과 같이 생긴 벡터를 행 벡터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. 이거를 1/n 행렬이다 또는 n/1 행렬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 행렬의 곱에 대해서 이제 나오려고 하나 봐요. 별로 뭐 중요한 얘기는 없고요. 다음과 같은 행렬, 두 행렬의 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나왔어요. 그래서 행렬의 곱의 정의에 의하면은 이 두 행렬의 곱은 다음과 같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, 이 행렬을 각각의 열 벡터로 이렇게 나눠준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각각의 열 벡터의 오른쪽 식의 이 첫 번째 행 벡터들을 곱했다고 하면 좋을까요? 이 행 벡터를 여기 곱했고요. 이 행 벡터를 여기 곱했고요. 이거의 행 벡터를 여기 곱했어요. 즉 첫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열 행렬과 두 번째 행렬의 첫 번째 행 벡터를 곱했고요. 첫 번째 행렬의 두 번째 열 벡터와 두 번째 행렬의 두 번째 그 행 벡터를 곱했고요. 첫 번째 행렬의 세 번째 열 벡터와 두 번째 벡터의 세 번째 행 벡터를 곱해서 이렇게 더한 꼴이 되네요. 그래서 더 그 제너럴한, 더 일반적인 항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, 제가 앞서서 알려드린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벡터와 첫 번째 행 벡터를 곱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왔고요. 이런 식으로 그 더해주는 형태를 저희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른다 라고 써있네요.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어떤 그 차원이 같은 벡터들에다 어떤 상수를 곱한 값들을 쭉 더해주는 형태를 저희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막 그 독립이네 아니네 막 그런 거 할 때 또 다시 나오게 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다라고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위에서 지금 그 2 곱하기 3행렬과 3 곱하기 1행렬의 곱을 생각해 봤는데, 이제는 더 그 아니네요. 더 일반적인 걸로 간다고 하려 했는데 아직까지는 덜 그 완벽하게 일반적인 건 아니네요. 이번에는 n/n 행렬과 n/1 행렬의 곱에 대해서 정의하고자 하네요. 그래서 보시면 행렬 A는 n/n이라고 하고, 그리고 V는 n/1 행렬이라고 하자. n/1 행렬이니까 이건 위에서 정의했듯이
n/1 열 벡터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 어쨌든 그렇다고 치면요, V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행렬 A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라고 써있고, 여기 각각의 A1과 AN들은 이게 그 상수가 아니라 n/1 벡터다 라고 나와 있네요. 네, 그렇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A 곱하기 V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, 그리고 이것은 네, 아까 제가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앞에 행렬의 첫 열 벡터와 네, 두 번째 행렬의 첫 그 행 벡터 이렇게 곱했고요. 첫 번째 행렬의 두 번째 열 벡터와 두 번째 행렬의 첫 번째 행 벡터를 이런 식으로 쭉쭉 더해주는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네, 만약에 행렬 A의 J번째 그 열 벡터가 다음과 같다면은 네,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써 있네요. 네, 이렇게 써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A1, H2 이런 것들을 그냥 벡터 형태로 써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네, 이런 식으로 곱하시면 된다. 이런 식으로 두 행렬을, 정확히 말하면 한 행렬과 한 그 열 벡터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뭐 예제인데요. 네, 예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. 네, 이제 일반적인 행렬의 곱에 대해서 나오고자 하네요. 다음에 저희가 그 알아볼 거는 m 곱하기 1 아니죠, m 곱하기 n 행렬과 n 곱하기 p 행렬의 곱에 대해서 네, 생각해 보고자 한대요. 네,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걸 알면은 뭐 더 도움이 된다, 뭐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다음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요, 두 행렬 A, B를 곱할 때 A의 차원이 m 곱하기 n이고 B의 차원이 n 곱하기 p면요, 두 행렬의 곱으로 나오는 행렬은 m 곱하기 p 행렬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, 이게 A의 차원이고 이게 B의 차원인데 이 속에 있는 건 같아야 되고,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이 밖에 있는 두 개의 곱으로 차원이 나타난다 까지 아시면 되겠다 라고 하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건데, 이 중간에 이 두 숫자가 같지 않으면 네, 두 행렬의 곱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네요. 네, 그래서 두 행렬의 곱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차원을 생각해 봐야 되고, 만약에 이 속에 있는 차원이 아니죠, 속에 있는 숫자가 같지 않다면 이 두 행렬은 곱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제 그 곱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위에서 두 행렬의 곱을 하려면 이 속에 있는 차원이 아니죠, 속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, 속에 있는 이 두 숫자가 같을 때 우리는 두 행렬이 conformable 하다라고 하네요. 네, 뭐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두 행렬이 곱할 수 있다랑 두 행렬은 conformable 하다와 동일한 그 뜻이다. 네, 두 말이 똑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네, A, B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라고 나와 있어요. 네,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두 행렬의 곱은 일단 B라는
그 행렬을 다음과 같이 열 벡터들로 나타낸다면 두 행렬의 곱은 첫 번째 열 벡터 곱하기 A 행렬,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마지막 열 벡터 곱하기 A 행렬 꼴로 나온다 라고 하네요. 그래서 결국에 B 행렬을 이렇게 열 벡터 꼴로 나타내고요. 그 각각의 열 벡터에 행렬 A를 곱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위에서 어떻게 정의했냐면요, 두 번째 행렬에 각 열 벡터로 이렇게 생각해 주고 각 열 벡터에 이 행렬 앞 행렬을 곱해 주시면 된다 라고 저희가 알려드렸거든요. 그걸 이제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놨네요. 각각의 열 벡터의 행렬 A를 이런 식으로 곱해 준 걸 알 수 있죠. 그리고 저희들은 위에서 어떤 행렬과 열 벡터의 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죠. 어떻게 했느냐, 이거 곱하기 이 열 벡터, 이거 곱하기 이 열 벡터, 이거 곱하기 이거 열 벡터 해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했어요. 즉 그 세 개의 열 벡터를 다 더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랑 두 번째 벡터의 열 벡터와 이 행렬 A가 곱해지면은 1, 0 더하기 이거에다 0을 곱했으니까 0, 0이 되겠고요. 이거는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즉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고요. 그런 식으로 쭉쭉 하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네요. 그리고 이거는 그 두 행렬이 곱할 수 없는 예를 들어놨네요. 첫 번째 행렬 같은 경우에 차원이 3 곱하기 3이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3이죠.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두 숫자가 같지 않아요. 즉 이 두 행렬은 conformable 하지 않고, 그거는 두 행렬이 곱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 행렬의 곱은 불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곱에 대해서 배워봤고요. 행렬의 곱은 다음과 같이 그 두 번째 행렬의 열 벡터에 첫 번째 행렬을 곱해 주시면 되고, 두 행렬이 곱할 수 있다는 뜻은 두 행렬이 conformable 하다는 뜻이고, 그것은 이 속에 그 두 행렬의 차원을 다음과 같이 써서 이 속에 있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 두 수가 같을 때 두 행렬을 곱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밑에 중요하게 이렇게 네모쳐서 표시해 놨는데요, 행렬의 곱은 커뮤니티브 하지 않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. 즉 A, B와 B, A가 같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네요.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즐거운 하루였고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